자, 리플의 과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말 리플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시점이 언제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해서 2014년 한 11월 정도 해서 한번 5배가 올라간 적이 있어요. 5배. 이건 초창기니까 금액도 굉장히 쌌을 때고, 이 정도 올라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다시 가격이 하락을 해서 원래 위치로 돌아온 데까지 153일이 걸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큰 변화까지는 아니에요. 100% 이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가격 상승이 크게 왔었을 때가 2017년 이후입니다. 2017년 이후. 2015년부터 긴 시간이 걸린 거죠. 자, 2년 넘게 이제 걸린 거고. 자, 2017년 이후에 3월 31일부터 해서 딱 3일 만에 6배, 662%, 6배에서 7배 정도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올라가서 내려갔지만은 그래도 저점까지 내려오지 않고 상승분의 한 절반 정도, 절반 이상, 한 3분의 2까지 토해내고 그래도 그 지지선을 만들어 줬고요. 2017년 이 정도 시점에서는 이때 이제 비트코인 가격들이 점점 올라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리플도 같이 반응을 좀 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2017년 4월 27일부터 해가지고 무려 1260%가 올라갔어요. 12배에서 13배가 올라갔죠. 상승한 최고점까지 찍은 날은 20일 정도가 걸렸고요. 자, 이렇게 에스크로 계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것은 2018년 1월 1일부터이지만은 에스크로 계정에다 묻겠다고 하는 시점 자체가 바로 이 시점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한 550억 개의 XRP를 에스크로 계정에 묻겠다 하도 문제가 많아서 리플 본사에서 이 XRP를 팔아서 금액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로 이제 그랬었고, 그 시점이 이제 50% 이상이 무려 XRP 물량이 55%가 락업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소각으로도 볼 수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해 보자면은 XRP가 가격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이 물량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플 본사에서 저렇게 에스크로 계정에 거기 락은 되어 있지만은 본사 물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 상승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세력이 이렇게 들어와서 본인들이 자금 써가면서 여기서 가격을 펌핑을 하고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겠습니까? 해먹을 때는 너무나 많은데, 좀 비유가 안 좋지만은 저는 이런 시선으로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런 상승분에 대해서 다시 토해내기 시작을 했었고, 이렇게 117% 상승하고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은 수혜일 상승분이에요. 여기서는 카운트다운 했을 때 2017년도에 카운트다운 했을 때 상승분이고요. 이건 다른 영상에 제가 수혜일 관련해서 올려놨었고, 그리고 2017년 수혜를 했을 때는 한 92% 정도, 한 24일 정도 시간을 두고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의미 있는 상승이 여기서 오죠. 대상승장 때 왔던 겁니다. 2017년 12월 12일부터 해가지고 총 23일 동안 상승한 게 1407%, 14배가 상승을 합니다. 자, 위에는 리플 차트고 아래는 이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시간은 서로 이제 제가 맞춰 놨고요. 자, 비트코인은 진작에 상승을 다 끝내고 이 시점, 리플이 상승하려고 하는 시점부터는 다시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하거나 이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 와서야 결국에 리플은 마지막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그 코인의 가격을 그 세력들이 좌지우지 한다고 친다면은, 그냥 그런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다 상승하고 모든 게임이 끝나고 나서 그 마지막 게임으로 들어가는 쪽이 리플이지 않을까. 그냥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플이 상승을 하려면은 방금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했을 때, 이 상승이 다 끝났을 때,
그래서 다른 알트들도 다 가고 뭐 이 시점이 그랬으니까 다른 알트도 다 가고 마지막에 갔던 게 리플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량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을 때 에스크로 락업을 시키겠다. 그것도 무려 55%를 이렇게 발표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가 리플의 가격이 크게 올라갔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가격이 100%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데 이렇게 뭐 10배씩 올라간다?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 두 가지 경우의 수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리플이 뭐 안 갈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과거의 상황들이 이랬었고 그리고 리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분명히 물량에 대한 문제가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하다. 이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는 김에 뒤에까지 보면은 그 이후에도 2018년도 4월 정도에 한 100% 정도 올라갔다가 길게 또 긴 시간 동안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2018년 4월 정도에 한 100% 정도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가격이 뭐 하락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여기 파란색은 수헬이었죠. 2018년 수헬 때 단 3일 만에 193%가 이렇게 상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5월경에 한 78%가 3일 만에 상승했던 적도 있고요. 네. 이것은 매월 1일마다 나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플 같은 경우는 에스크로 계정에서 매월 10억 개의 XRP가 락업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10억 개의 XRP는 리플사로 이동이 되는 거고요. 리플사는 이 10억 개를 한 달 동안 운영을 합니다. 회사 운영비로 사용을 해도 되고, 자, 이것을 거래소에서 팔아도 되고, 그리고 OTC로 밖에서 또 팔아도 되고요. 이 부분이 상당수의 액수가 있었죠. 그리고 마케팅이나 협업을 함에 있어서 XRP를 그대로 제3자에게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월 쓸 수 있는 게 10억 개의 XRP를 사용을 할 수 있고, 10억 개를 다 쓰지 못하면은 나머지는 다시 에스크로 계정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날 이렇게 10억 개의 XRP가 락업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굳이 놀라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는 XRP가 에스크로 계정에 락업이 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자, 이 스케줄로 봐서는 이게 락업 된 게 모두 다 풀리려고 하면은 토탈 220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18년 하고도 18년 하고도 4개월이 걸리는 거죠. 그럼 스케줄상으로 2038년 2월 달에 가서 이게 끝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쓰고 다 사용하지 못한 XRP 같은 경우는 다시 뒤로 가서 락업을 뭐 하게 되면은 이 시간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고요. 자, 여기는 XRP 보유 계정에 대한 분석을 좀 해놓은 겁니다. 참 희한하죠. 이 아래쪽으로 보면은 XRP를 적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계정에 이 트렌드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상위 쪽 같은 경우도 늘어나는 거는 같지만은 분명히 털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털고 나가고 들어오고, 최상위에 있는 계층 자체도 어느 순간 좀 레벨업이 됐지 꾸준히 늘어나는 이런 추세는 아닌 것 같고요. 자, 뭐니 해도 오늘 가장 큰 뉴스는 스텔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텔라 재단에서 550억 스텔라를 소각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유통 물량이 현재 유통할 수 있는 물량이 500억 개인데 그 중에 300억 개가 재단에서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지 않아요? 60%예요. 60%. 그럼 그 이전엔 또 얼마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아직까지도 보면은 중앙 집중적입니다. 중앙 집중적.
제 시선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그 중앙 쪽에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걸 가격을 펌핑하려는 다른 쪽 세력들은 들어오기 힘들어요. 자, 이 잘 자란 세력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올려봤자 결국에 스텔라 재단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잖아요. 결국에 스텔라가 가격 펌핑을 하려면은 이 스텔라 재단이 움직여 줘야 되는 거죠. 이 친구들이 자금 모아가지고 가격 펌핑 시켜주고 뭐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스텔라 재단에서는 생태계를 잘 꾸려나가서 이거의 값어치를 올리겠다, 그런 이제 순수한 방법으로만 이제 생각을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투자자니까, 그리고 투자 세상을 약간의 음모론 쪽으로 이제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도 동일하죠. 자, 리플도 저는 이제 동일한 시선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리플 물량의 거의 50%를, 40 몇 프로인가요? 거의 50%를 리플사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잘 자란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거 가격을 어떻게 올리냐고요. 물론 리플사에서는 이게 전부 다 언락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못 팝니다, 이렇게들 이야기 하겠지만은 뭐 쉽게 세력들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판들이 너무나 이제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자, 이 상승장이 오면은 이 프로젝트 측에서 이거 가격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도 그렇고 스텔라도 그렇고 가격이 안 간다가 아니라 조금 더 늦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리플이나 스텔라처럼 물량 자체가 재단 쪽에 많이 몰려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그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끔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력들 같은 경우는 항상 승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정보를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투자하는 자금들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개미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급한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상승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자금들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항상 힘들고, 이기는 게임보다는 지는 게임들을 더 많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리플에서 공급량의 50%를 소각을 하겠다, 지금 에스크로 계정에 남아있는 모든 물량을 소각을 하겠다고 하면은 과연 20%밖에 안 올라갈까요? 리플이 만약에 이 정책을 따라 한다면은 리플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100% 수준이 아니라 더 월등한 금액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관심의 차이입니다. 관심. 스텔라에 투자하신 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제 판단 기준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서 스텔라 검색해보세요. 최근 소식 없어요. 지금 이 소식이 가장 최근 소식이에요. 어느 누구도 스텔라에 대해서 다루질 않아요. 스텔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보셨어요? 없어요. 리플은 어때요? 쳐보면은 어마어마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영상을 올리잖아요.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그만큼 리플에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홀더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셔서 아시다시피 리플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크립토 유튜버는 리플에 관련된 영상을 더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리플 영상 올렸는데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단점 이야기하고 이거 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영상 올리면은 좋아요가 아니라 싫어요 꺼지세요 이거 전부 다 클릭할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버 입장에서는 리플에 좋은 영상을 또 올리는 거고, 또 그 영상을 보면서 또다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또 투자되는 거고, 이런 이제 반복적인 과정 속에 있지 않나, 이것도 하나의 저의 관찰 포인트입니다. 왜 리플이 좋은 소식이 많은데 왜 오르지 않을까? 결국에는 세력이 관심을 갖고 그래야 되는데 개미들만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되고요. 뭐 여하튼 한순간에 리플이 그 물량 문제를 해결한다, 스위프트 협력사들하고 모든 조약이 돼가지고 그 물량을 서로 나눠서 시스템을 위해서, 생태계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런 형태로 갑자기 발표가 된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하튼 현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리플에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보시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긴 스탠스로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